세금 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세금 환급 시기가 예년 수준에 비해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의 인력 부족과 다양한 경기부양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업무 적체가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급 가중폭행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노숙자들을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계획도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유아용 분유를 먹은 아기 4명이 박테리아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당국은 관련 제품을 리콜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연방국세청의 세금보고 서류 적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미처리된 세금보고만 1,000만 건에 달하는 데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팬데믹 업무까지 밀렸기 때문인데요. IRS는 밀려드는 세금보고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As bad as you think the IRS is, it's actually worse. 올해 최악의 세금 보고 시즌이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처리되지 않은 세금 보고만 1,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IRS가 집계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 중 상당수가 10개월이 넘도록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illions of taxpayers are confused. They're frustrated and they're still waiting for the refunds from the last filing season. 팬데믹 기간 중 연방정부가 IRS에 다양한 경기부양 지원과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부과한 것이 적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만성 인력 부족 사태에 놓인 데다 팬데믹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전자세금 보고자들의 환급까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답답한 납세자들은 전화 문의를 시도해보지만 응답률은 11%에 불과합니다. IRS는 서류 적체 현상과 납세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세금 환급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세금 보고도 적체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세청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here's a real challenge for the IRS having the resources to collect our taxes. We gave out $3 1/10 billion last year, and I'd like to know how much of that money isn't spent before I'd consider spending more money.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며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올해 1억 6천만 명의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라파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의사 제프리 김 씨가 지난 16일 변호사와 함께 자수했고 수사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1급 가중폭행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가슴 확대 수술 중이던 18살 에머린 뉴엔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지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석금 $5,000를 지급한 후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당시 수술에 함께 참여한 마취 보조 간호사 렉스 미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개월째 혼수 상태였던 누엔 양은 지난해 10월 끝내 사망했고 유족 측은 그해 12월 김 씨와 미커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000,000에 합의했습니다.
콜로라도 의료위원회는 김 씨의 의료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난해 북가주 시에라 구규림에서 하이킹을 하다 열사병과 탈수증으로 숨진 한인 여성 일가족이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국은 한인 여성 엘렌 정 씨와 남편 존 게리 씨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게리 씨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지만 신호가 좋지 않아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5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이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요청을 위해 911에 전화를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엘렌 정 씨 부부와 1살 된 딸 그리고 반려견은 하이킹을 나선 후 숨진 채 발견됐으며 타살부터 약물 중독까지 모든 정황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109도에 달하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탈수증이 사망 원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지하철 내 모든 노숙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뉴욕 경찰국 관계자 등은 오늘 로어 맨해튼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서브웨이 세이프티 플랜을 공개하고 사실상 노숙자들을 겨냥해 지하철 이용 수칙을 어기는 탑승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 more smoking, no more doing drugs, no more sleeping, no more doing barbecues on the subway system, no more just doing whatever you want. No, those days are over. Swipe your Metro card, ride the system, get off at your destination. That's what this administration is saying. 뉴욕시는 경찰과 협력해 수시로 노숙자들을 단속하는가 하면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의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와 영구 주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의 지하철 안전 계획은 다음 주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편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도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증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인권단체 스탑 AAPI 헤이트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교통 환승구역 10곳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 의원은 법안을 통해 길거리에서 성이나 인종에 따른 괴롭힘이 만연해 있고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유색 인종, 특히 여성이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범죄를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은 오늘 뉴욕시 맨하튼 교사 연맹 본부에서 열린 한인단체의 마스크 기증 행사에 참석해 최근 노숙자에 의한 아시아계 여성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반아시아계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유아용 분유를 먹고 아기 4명이 박테리아에 감염돼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텍사스와 오하이오, 미네소타주에서 유아 4명이 분유를 섭취한 뒤 박테리아에 감염돼 입원했으며 조사 결과 분유 제품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인 크로노박터와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습니다. 박테리아가 발견된 제품은 코드 첫 2자리가 22에서 37 사이인 시밀락과 알리멘텀, 엘레케어 분유로 알려졌으며 유통기한은 2022년 4월 1일 이후인 제품입니다. 분유 제조업체인 에본 뉴트리션은 미시건주 스터지스 공장에서 크로노박터 감염 원인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 제품을 사용 중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자녀에게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의 주요 조항을 본뜬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 등에 대한 고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Texas can use a law to ban a woman's right to choose and to put her health at risk, we will use that same law to save lives and improv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in the state of California, allowing you to enforce the illegal sales and manufacturing of weapons of war and assault rifles and ghost guns in the state of California. 새 총기 규제 법안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모델로 했다고 주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공격용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10,000의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3일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아야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는 23일 직접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며 러시아가 해결 의지가 있다면 군사적 긴장 완화부터 시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는 러시아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군대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contrary, we see additional forces going to the border, including leading-edge forces that would be part of any aggression. 백악관은 또 최근 있었던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한 뒤 공습으로 침공을 시작할 것이라는 게 미국이 밝힌 러시아의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멀지 않은 벨라루스에서는 러시아군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벌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 밤 이유를 알 수 없는 차량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친러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러시아로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Киев не исполняет Мин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и, в частност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с Донецком и Луганском, саботирует, по сути, 미국은 그러나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로 삼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고급 차량을 싣고 운항 중이던 화물선이 불에 휩싸인 채 대서양에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엠뎀을 떠나 미국 로드아일랜드 데이비스빌로 향하던 선적 펄리스트 에이스5가 포르투갈령 부근을 항해하던 중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배 전체로 불이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선박에 탑승했던 선원 22명은 포르투갈 해군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1,100여 대의 포르쉐 차량과 190대의 벤틀리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포르투갈 해군은 배 주위에 머물면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해양 오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엔데믹이 가시화되면서 대한항공이 적극적으로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미 서부 지점장으로 부임한 서종우 신임 지점장은 항공업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 확대 등으로 좋은 실적을 올려왔다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항공 운항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고 고객을 위한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도 투데일리 하다가 이제 증평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정상화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판매도 이 감소한 판매를 원상 복귀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걸 제일 중점으로 삼고 왔습니다. 본사로 귀임하는 이승혁 지점장의 뒤를 이은 서정우 신임 지점장은 지난 1996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한 후 뉴욕 지점장, 본사 경영 관리팀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최근까지 감사실장을 맡았습니다.
쉬즈건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락커 밀젠코 마티에비치가 자신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한복과 한국의 전통 무용 등을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밀젠코의 신곡 트러스트 인 러브의 뮤직비디오에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우정의 종각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박위진 LA 한국문화원장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한복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복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이고 아름다운 한복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밀젠코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노랫말에는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과 평화,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밀젠코는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도 출연해 큰 화제를 모으는 등 대표적인 친한파 해외 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밀젠코 마티에비치의 신곡 트러스트 인 러브 뮤직비디오는 미 서부 시간 기준 다음 달 2일 밤 10시에 음원 플랫폼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한국 대선 소식입니다. 호남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기 극복 능력과 통합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지지층 표심을 다졌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파란색 당 점퍼를 입고 이낙연 총괄선대본부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고 민주당이 바로 대한민국 변화, 혁신, 진보, 개혁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극복하고 정보화 경제를 열었듯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을 이루려면 지도자가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과 상대 후보를 차별화했습니다.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모르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랑하듯이 하는 이런 리더로는 이 힘든 길을, 이 엄혹한 환경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평생 핍박당했지만 한 번도 정치 보복을 입에 올린 적 없는 통합의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하며 최근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으로 정치 보복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와 대비시켰습니다. 윤 후보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까지 거론하며 검찰 왕국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 왕국의 왕이 돼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대놓고 선전포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후보는 순천과 목포, 나주에 이어 이곳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호남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46조 원 규모를 요구하며 정부 추경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일단 정부안부터 처리에 신속 지원하고 대선 뒤에 2차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혁명이라고 추켜 세우며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나흘째 유세를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4대강 보를 다시 개방하는 정부의 재자연화 사업에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이 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이 보호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이후 경북 구미로 이동한 윤석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이곳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혁명이라 칭하며 축켜 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대구로 넘어와선 정부 비판 발언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비상식적인 정치인들을 퇴출하는 방법은 경북 도민들이 단호하게 심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방역은 몰상식, 주먹구구식이라고 비난했고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원 확대 공약은 민간 병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를 맞아 추모 공간을 둘러본 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대규모 유세전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포항에서 포스코 지주사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정치에만 매몰돼 소상공인 보상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들 보상 문제는 마치 자기들이 무슨 주머니 돈 가지고 시혜를 베푸는 양 맨날 삿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포항의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가 서울로 지주사를 이전하는 건 포항 시민에 대한 배은망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포스코는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모범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서울로 포스코까지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 되는 겁니다.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차 사고로 숨진 고 손평호 지역위원장의 연결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슬픔을 달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안 후보는 더 단단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나가겠다며 완주 의지도 직접 내비쳤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운동을 재개하기로 했고 안 후보는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의료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다시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토대로 거리 두기를 완화한 건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발표된 어제 신규 확진자는 처음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보다는 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9만 6천여 명이라 오늘 최종 확진자도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확진자 수만큼 빠르지는 않다는 게 정부 결정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최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린 것 자체는 확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유행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줘 정점의 규모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오히려 나빠져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정책이
조금 더 환자 발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만큼 한 달간 의료 역량을 유지해 고비를 넘기면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기회가 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시행 도중이라도 유행 정점과 방역 상황을 평가해 방역을 조기에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빨리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을 시사했는데요. 실리콘밸리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를 연결해서 인플레이션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 회장의 오랜 동업자인 찰리 멍거 부회장이 인플레이션을 핵폭탄에 비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찰리 멍거 부회장은 올해로 98세인데요.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지난 16일 데일리 저널의 주주총회에서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핵전쟁을 제외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멍거 부회장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원인도 초인플레이션에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은 끔찍한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한 주제고 민주주의가 죽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고 시장에 돈을 뿌려서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데요. 실제로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7.5% 치솟으면서 지난 1982년 2월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은 체감이 될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아무래도 좀 외식 가격인데요. 미국, 특히 제가 있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설렁탕이나 냉면 한 그릇에 $20, 즉 약 24,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호텔 식당이 아니라 동네 설렁탕 집인데요. 이게 세금과 팁이 붙으면 더 올라갑니다. 쌀 15파운드 가격이 기존에 $10.99면 샀는데 지금은 $13.99까지 $3 올랐고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LA 갈비 가격도 파운드당 $11.99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출이 크다라고 하는 건 이제 허리가 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요새는 이런 말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중고차입니다. 1년보다 무려 40.5%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신차를 사고 3년 타고 팔면은 예전에 샀던 신차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코스트코 등 이제 마트에 가면 같은 돈을 지불하고도 카트에 담는 수가 크게 줄었고요. 아니면 예년보다 돈을 평균 33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더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 가격이 7% 급등하면서 198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지금 보였고요. 패스트푸드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서 8%나 올랐습니다. 육류와 계란 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7.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인 가정의 평균 지출을 더 지출하는 가격을 계산했는데 월 $276, 즉 33만 원을
예년보다 더 지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276달러의 추가 지출은 모두에게 경제 및 삶에게 부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가 휠 정도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천문학적으로 살포한 각국 중앙은행이 뿌린 이 현금이 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여기에 물류비가 크게 상승한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LA 항구로 넘어오는 식료품 컨테이너 비용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5,0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컨테이너 한 대당 물류비가 15,000달러로 3배 증가했습니다. 물류비 비중도요, 이 가격의 30%까지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인난이 지금 꼽힙니다. 구인난으로 인해서 이제 인건비가 오르면서 서비스, 운송,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 인건비를 아무래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각 기업들의 메타버스 진출이 활발한데요. 투자은행인 JP 모건도 최근 메타버스에 거점을 마련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재밌는 소식인데요. JP 모건 체이스가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오닉스라는 이름의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닉스 라운지는 메타버스에 입점한 최초의 큰 중앙은행 같은 존재인데요. 오닉스라는 이름은 JP 모건이 지난 2020년 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 부서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오닉스 라운지는 디센트럴랜드의 일본 하라주쿠 쇼핑지구인 메타주구 내에 입점해 있습니다. 1층에는 제이미 다이먼 CEO 사진이 걸려 있고요. 2층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거점을 세우는 기업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지난달 디센트럴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또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도 메타버스 대사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제 메타버스 라운지 개설 소식과 함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가상 부동산이 실제 부동산처럼 신용이나 모기지 임대 계약을 포함해서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디파이 담보 관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정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탈중앙화된 다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상 토지 평균 가격이 6개월 만에 6,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2배 이상 뛰었다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JP모건에서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고 기업이나 유명 인사가 가상 세계에 더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